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인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이란 좋게 표현하면 발전의 태화를 의미하며 나쁘게 표현하면 왕한 것이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오행의 기운이 너무 지나쳐서 살기로 변한 것이다. 여기 이제 양은 따뜻할 양자에 칼날인자를 쓰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말할 때 양은 발산하는 기운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의 기운을 아주 발산한다. 아주 강한 칼이다. 뭐 어떻게 말하면은 보검이다. 무엇이든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인살은 뭐 어떤 거든지 해칠 수 있고 아주 세상에 무엇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칼의 어떤 도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송으로는 일간의 록에서 한 번 더 전진한 제왕의 자리가 되는데 보통 왕 있는 격들이 양인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음간은 부드럽기에 양인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음간은 부드럽기에 양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양일간은 겁재라고 하여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극처 탈재하는 힘이 겁재보다 현저하게 강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겁재를 양인과 같이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걸 따로따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양인은 양인이고 겁재는 겁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음간은 부드럽게 양인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이거는 굳이 양간 음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음간의 기세도 양이기는 하지만은 신약한 경우들도 있고요. 음간이지만은 극신강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을 구분하지는 않고 양인의 기세는 양인의 기세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정인인 오화가 양인이 되어 인수양인이라고도 하는데 오중기토가 양인이 되기 때문이다. 양일간의 양인뿐 아니라 음일간의 양인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간의 양일뿐 아니라 음간도 양인의 기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 작용은 분명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인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칼이나 흉기와 같아서 살기가 돋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칼이라고 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흉한 쪽으로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칼이라고 하는 것들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 효용들이. 그래서 의사가 쓰면은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쓰면은 우리 입에 아주 맛있게 해서 요리사가 칼을 사용할 때는 우리 입에 아주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또 반면에 어떤 나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그거는 칼날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주 잘 되는 칼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이런 의미지 양인 자체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은 칼 같은 칼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뛰어난 지식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의사가 칼을 쓴다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구해낼 수 있는 수술 도구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 승부를 가를 때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 상대방을 확 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경을 두루 갖춘 장군이 칼을 차고 있다면 위엄과 권위의 상징은 물론이요 적을 선명하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썩어가는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언론의 칼도 될 수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군인, 무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칼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는 기질이 있는 법관 이런 것도 이 칼날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인살도 사주가 중용을 이루고 이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용신이 정확하게 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불세출의 인물이지만
재화가 안되면 편중된 성격을 가진 불량배나 깡패로 흉기나 살인도구가 되고 사고, 형벌, 수술 등 흉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인이 사주가 중용을 이루고 용신이 정확하다면 불세출의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사회에 공헌하고 이름도 떨치고 내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구성되지 않거나 용신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이런 사고, 형벌, 수술 등의 흉액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인살은 어떤 게 있나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인은 일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외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일간에는 묘, 을일간에는 진, 그 다음에 병일간에는 오, 정일간에는 미, 무일간에는 오고요. 기일간에는 미입니다. 경일간에는 유고, 신일간에는 유술, 임일간에는 자, 계일간에는 축. 그래서 갑은 묘, 진, 오미, 오미, 유술, 자축이다. 그래서 양인살의 기세는 가능하면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용이 명리학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살들이 있습니다만은 양인살은 효용이 어떤 그 능력이 어떤 그 작용이 어떤 또 그 드러나는 분명한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양인살은 외우시고 한눈에 딱 봐서 사주를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인살이 있는가 없는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없는가까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살의 장점입니다. 모든 것은 좋고 나쁨의 의미가 있겠죠? 본성이 외유내 강하여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기도 하며 겉으로는 냉정하게 보이나 비교적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교성이 좋아 친구나 동료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와 친구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거나 인품이 준수하고 건강 또한 타고난 체질로 잔병이 없으며 타인을 제압하고 이끄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는 뜻도 되겠죠. 칼을 잘 휘두르게 되면은 아주 내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면 내 몸 자체가 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는 의미도 들어가겠지요. 매사에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고 활발하며 시원스러우며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끈기를 갖추고 있어 한번 길을 정하고 나면 밀고 나가는 배짱, 독립정신이 강하므로 자신이 타고난 특성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끈기, 배짱, 독립 이런 것들이 이제 겁재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친에서 겁재가 어떤 양인을처럼 때로는 어떤 양인을 겁재처럼 겁재를 양인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자수성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여 이름을 떨친 사람 중에 양인격이 많다. 그래서 양인격은 조금 프로 기질이 있다. 대체로 양인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한다. 맡겨만 놓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내가 가로막는 난관점이 있다라고 그래도 그 양인은 그걸 넘어가고 칼로 다 베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 기질이 있다. 뭐든지 맡겨놓으면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대신에 말은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양인의 장점이 눈으로 보인다라기보다는 단점이 눈으로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장점들은 그 사람이 늘상 하는 행동이고 단점들은 그 사람의 어떤 모난 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점이 우리 눈에 먼저 띕니다. 그래서 단점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능하시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양인살의 단점, 언뜻 보기에는 수양이 된 사람처럼 보이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 오만하며, 요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자아를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을 만큼의 속마음이 냉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속마음이 아주 냉혹하다는 걸 말을 하죠. 대화에도 칼같이 예리함이 나타나 남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도려내는 듯하며 무엇보다도 굴복하려 하지 않아 적을 만들기 쉬우며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는 아까 독립하고 어떤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잘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충돌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자에게는 순종하는 듯 하지만 내심으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약자나 손아랫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며 성미가 까다로워 밖에서는 무난한 사람으로 통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독선적이거나 잔소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는 순종하는 듯 하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 써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양이는 뭐 좋게 설명하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적인 기질이 아주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나쁜 의미로 말을 하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직이라는 세계에서 내가 최상위에 있지 않으면은 밑에 있게 될 경우에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양인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질이 상대방을 조금 이제 상대방이 내 윗사람이 때로는 나한테 어떤 관계 맺는 사람이 조금 뭐 좀 허접해 보인다? 글쎄 이 단어로 좀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뭐 부족해 보인다라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조금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날의 의미 중에는 선봉을 뜻하는 면도 있는데 저돌적이거나 즉석에서 행동을 옮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하는 것도 순간적인 생각에 좌우되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 성패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다는 편은 아니겠지요. 설명 들어보게 되면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행동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이 장애물이 있다. 그래도 그걸 돌파하려고 무대뽀처럼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다.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의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때로는 듣는 척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고집이나 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항상 손재수가 따라다니거나 쓸데없는 낭비벽이 있어 수입보다는 지출이 초과되는 일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아까 했듯이 좀 쓸데없는 낭비벽, 뭐 금전의 관리 이런 것들은 양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살의 작용입니다. 양인은 겁제보다 더 강한 것으로 신약에는 보약과 같고 신강에는 독약이다. 뭐 이건 신약, 신강 뭐 이런 거는 보약, 독약은 참고만 하시고요.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무관, 군인, 경찰 이런 분야가 좀 어울리고요. 적극적, 강압적, 행동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험난한 일, 몸으로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지는 배우자를 극하고 시양인은 고독하고 자식의 인연이 약하다. 그래서 양인은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위치에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양인이 좋게 구성되어 있든 나쁘게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담당하는 육친의 인연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애에 있으면은 조상과 인연은 좀 약하고 월에 있으면은 부모와 인연이 약하고 일지에 있으면은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고 시지에 있으면은 자식, 일과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을기인이 함께하면 가볍게 질병으로 보기도 한다.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몸이 약하거나 흉터, 큰 수술 등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뭐 특히 개축일주 같은 게 있습니다.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양인과 편관이 같이 있습니다. 양인을 제어하는 것은 편관인데 이 개축일주가 이 양인이 축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양인과 편관이 같이 있으니까 편관의 기사를 아주 뚜렷하게 써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몸을 좀 다치더라고요. 물론 뭐 장애가 있거나 물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운동선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다쳐서
운동을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양인이 형충되면 매사 막히고 빈곤하고 사고가 많다. 양인은 편관과 식신이 함께하면 권력으로 성공한다. 양인은 편관이 꼭 있어야 되고요. 편관은 식신과 함께 이렇게 양인이 편관과 어울리면서 식신까지 같이 있으면 권력으로 성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주양인은 가장 강하게 작용하며 최고로 흉하다. 일지에 양인이 있는 것이 가장 작용이 크다. 이런 말이겠죠. 무호, 병호, 임자의 형충파가 있으면 배우자를 극한다. 무호일주, 병호일주, 임자일주 이런 것들이 특히 형충파에 작용을 하면은 일주 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하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묘가 양인인데 묘는 일지에 올 리가 없겠죠. 을목도 진인데 그런 건 없겠고 병, 그 다음에 정화도 미토가 일지에 있고요. 기토도 미토가 일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술이 양인인데 이거는 일지에 있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자를 극한다. 그래서 일지에, 일주에, 일지에, 때로는 일주나 일지에 있으면은 다 똑같은 말이죠. 양인이 있으면은 배우자 인연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이 편관과 함께하면 정치가 법관, 판검사, 군인, 경찰, 의사로 발전하며 신약하면 발달이 빠르지만 신강하면 재앙이 많거나 발달이 더디다. 합격의 양인은 편관에 제약가 없을 때인데 그는 천직, 좀 이렇게 좀 하찮은 직업 이런 걸 말합니다. 불우하게 살아가며 사주 구성이 흉하면 백정, 장의사, 묘지관리인, 사형집행관, 교도관이 어울린다. 그래서 병호, 무호, 임자는 양인의 작용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갑의 묘, 기미, 경의 유, 개축 이런 것들은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정미, 을의 진, 신의 술은 양인의 기세가 조금 약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인의 운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양인은 복음, 반음, 형충이 되면 불화, 손해, 병난, 이별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쁜 놈은 건드리면은 그 나쁜 흉의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반음, 복음, 형충이 이런 말이겠지요. 대운에서 양인을 충하면 정신적 고난, 가정불안, 수술, 사업 실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신민년, 정유월, 경인일, 신사일에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죠. 그래서 처음 보면은 항상 말했습니다. 이 오행을 먼저 붙여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음의 금이고요. 경금은 양의 금이고 정화는 음의 화입니다. 신금도 음의 금이죠. 사화는 양의 화고 임목도 양의 목이고 유금도 음의 금이고요. 미토는 음의 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아주 금이 많지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목 하나, 화 2개, 토 하나, 금이 4개. 이러면 이제 일간은 경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해서 천간은 간목하고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정화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있을까요? 천간의 합충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에도 충이 보이지는 않고요. 인사형도 인사형이라고 반형 정도가 보입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는 신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강신약을 따져놓고 보니까 이 사주는 아주 극강한 사주지요. 그래서 이 신강한 사주는 수와 금과 이 사주는 수, 목, 화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수, 목, 화의 운을 찾다 보니 수, 때로는 목, 수, 목, 때로는 목, 화, 그 다음에 화,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사를 좀 더 육친을 먼저 한번 붙여볼까요? 육친 붙여보고 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겁재겠지요. 정화는 정관입니다. 또 신금은 겁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화는 편관이고, 그 다음에 임목도 편재, 그 다음에 유금은 겁재, 그 다음에 미토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를 조금 붙여보면 12운성도 붙여보고 할까요? 12운성은 생궁이고요. 임목도 절, 그 다음에 유금은 왕궁, 그
그 다음에 정화는, 미토는 대궁,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뭘까요? 공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인목은 경인일주입니다. 그러면은 인을 가지고 경부터 읽어간다 그랬죠. 경, 신, 임, 계, 오미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오와 민데 여기는 미가 공망이죠. 그래서 좀 천을귀인이긴 합니다. 이게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이 공망을 맞았습니다. 조금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삼재를 따지면은 해묘미년은 사오미년의 삼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천을귀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삼기상 이런 거로 보이진 않고요. 고신과숙사를 찾아보면은 사오미년은 진이 과숙살입니다. 진 없죠? 진 없으니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치도화살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요. 동해삼질, 그 다음에 고신거 이게 묘고를 한번 볼까요? 간무경, 진축진미, 진축진미가 이게 재고입니다. 미토는 재고죠. 축진미 술이 관고인데 관고는 없어 보이고 재고입니다. 그래서 미토는 천을귀인이면서 공망이면서 재고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여자 사주, 아주 기세가 강하고 아주 강한 사주의 어떤 자기 주장, 생각, 그래서 이게 유금이 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금이 양인이 있습니다. 평관도 있죠. 또 평관도 있고 정관의 기세까지 있다가 보니 이 사람은 아주 관을 뚜렷하게 나중에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용신이라고 하는 걸로 따지다가 보면은 관을 아주 뚜렷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주만 돼도 여자가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게 단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남자 여자 할 건 없겠지요. 자신이 공부한 대로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따지면은 분명히 어떤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자기 생각까지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은 양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인살은 아주 중요하고 계속 살피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